상악동은 위턱뼈 내에 존재하는 동굴 같은 빈 공간이고, 상악동 안쪽 통로를 통해서 이제 코랑 연결이 돼 있는 부위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악동의 길이라든지 높이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심는데 제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윗니 어금니가 특히 빠지게 됐을 때 시간이 오랫동안 이제 경과를 하게 되면 상악동이 아래로 내려오는, 치과 용어로는 함기화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해도 뼈가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상악동 안쪽의 점막을 들어 올리고 그 공간에 인공뼈를 이식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식한 골이 환자 본인의 뼈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충분한 뼈가 생기게 되도록 하는 이런 술식이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술식입니다. 환자분이 이제 오시면 저희가 파노라마라는 영상을 처음에 촬영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길이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수직적인 골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5mm 이하 정도가 나왔을 때 임플란트의 길이는 보통 7에서 10mm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수직골 높이를 높일지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악동 거상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 더 정확한 것은 CT를 찍어봐서 이제 상악동 안쪽의 상태도 확인을 하고, 뭐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게 없는지 깨끗한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볼폭도 같이 보면서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일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악동 거상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방 거상술이라고 해서 잔존골이 매우 적은 경우에 한 3mm 이하 이 정도 됐을 때 광대뼈 아래쪽에 뼈에 구멍을 내고 상악동 점막을 올리고 고리식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동시에 심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술식이므로 굉장히 확실하고 술자가 하기에도 어려운 술식은 아니지만, 이것은 숙련된 의사가 해야 되는 술식이고 환자분한테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술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치조정 거상술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잇몸 끝쪽 뼈에 구멍을 뚫고 점막을 올리는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분에게는 측방 거상술보다는 덜 힘든 술식이지만, 점막을 눈으로 보고 하는 술식이 아니고 이제 술자의 손끝의 감각 그리고 전용 수술 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쉽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술식 모두 경험 많은 의사분들이 하셔야 하고, 여러 영상의학적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선택되어져야 되고, 단순히 이제 환자가 편하다고 해서 측방 거상술을 할 케이스에 치조정 거상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술 후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했을 때랑 비슷한 것들도 많고요. 특히 뭐 출혈, 부종, 상악동 점막이 천공된다든지 감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 중에 발생하는 출혈은 대부분 금방 지혈이 되는데 1에서 3일까지는 특이하게도 이제 코피가 나실 수가 있어요. 점막을 올리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코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고, 이때는 뭐 코를 세게 푼다든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많이 붓고 멍이 드시는 경우도 가끔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멍이라기보다 수술 부위에 피가 고여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감염만 생기지 않는다면 1, 2주 내로 가라앉고, 또 특히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스럽고 저희도 무서워하는 부분은 상악동 거상술의 감염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 의료진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항상 필요하고, 저희가 투약하는 항생제라든지 끝까지 다 투약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절개 배농술 같은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특히 사전에 기존의 지병, 당뇨나 혈압, 심장질환, 골다공증 이런 부분들은 항상 꼭 먼저 알려주셔야 하고, 특히 기존에 상악동염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미리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상악동 거상 수술을 받아야 이러한 합병증을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쪽 점막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수술 도중에 불가피하게 점막에 구멍이나 천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콜라겐 막이라든지 덮으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구멍이 큰 경우는 중단을 하고 3개월 이후에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실밥을 풀 때까지는 빨대 같은 것으로 빠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점막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뼈 이식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버리면은 감염이 되거나 뼈가 되지 않거나 실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 기침은 또 최대한 참는 것이 좋고, 하게 된다면 입을 크게 벌리고 기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는 절대로 풀지 마시고 콧물을 닦는 정도로 하셔야 하고, 저희가 처방한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은 복용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하고 중간에 끊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